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현장 김경훈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동경대학교 첨단과학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동행한 분이 코스테갈 오성수 회장님이시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이때 다카하시 교수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일본 기업 샤프가 로비를 접목한 로보온이라는 스마트폰을 개발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일본 샤프가 로보온을 개발한 의의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본 샤프와 저희 회사가 같이 개발한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3년, 5년에 걸쳐서 이 개발한 의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작은 중소기업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인 샤프와 같이 아이템 및 부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한 정의의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샤프에서도 한국의 부품에 대한 어떤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시니까 그동안 3년 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참 가슴이 울컥하는군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지식도 없었고 상식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개척을 해나가야 되고 부품을 한번 설정을 하면 그 테스트가 한 달 이상씩 걸리고 어떤 문제를 또 개발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로보혼에 저희 회사가 한국의 중소기업이 부품을 3가지를 개발해서 납품했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개인적인 명예로움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제품에 저희 회사가 개발한 부품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님도 저와 같이 일본에 가서 취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갖다 시작을 할 때에는 뭐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드웨어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데 로봇의 팔과 다리가 머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데에는 통신이라는 큰 힘이 들어갑니다. 그 통신을 일본에서 미국에다 의뢰를 하고 또 저희 한국에다 의뢰를 해서 매칭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이 저희들의 힘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일본 샤프라는 회사가 개발한 로보혼에 한국의 중소기업의 부품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 네, 상당히 중요한 네. 부분에 중요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사실 로봇의 용도는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반 이 로봇과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결합시킨 용도,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참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할 때도 여러 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상당히 비범한 기술들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개발하고 나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케팅에 항상 부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은 한 사람이 한 개 내지 2개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로봇폰을 개발하게 되면은 핸드폰이기 때문에, 모바일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1개 내지 2개, 아니면 최소 1개라도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케팅이 설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타카하시 교수와 일본의 샤프 그리고 저희들은 로봇 핸드폰에 대한 마케팅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갈 길을 제시하는 건데 저희는 뭐 그거에 따라서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많이 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다음 질문인데요. 샤프가 로봇 핸드폰을 이제 발표를 했고 개발을 했고 이제 선을 보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 업체에 줄 수 있는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세계 최초의 제품에 부품을 납품한 회사입니다. 같이 개발에 동참을 하면서 저희들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측에서도 전 세계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의 핸드폰이 아니라 로봇을 이용한 핸드폰을 갖다가 개발을 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세 가지 부품의 중요한 부품들, 서버 모터라든지 프로젝터라든지 그 이외에 뭐 마이크, 이어폰 이에 대한 것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표면 로봇의 이제 그 몸체죠. 몸체도 케미컬 부분에 ABS가 인젝션, 사출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드웨어 쪽으로 또는 부품 쪽으로 여러 가지가 응용이 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겠습니다. 문제는 통신 부분, 몸체가 움직일 때 서로가 바란스를 맞추는 통신 부분인데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느냐, 핸드폰 우리나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핸드폰을 만드는 대기업을 갖다가 저희 중소기업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즉 협업을 한다 그러면은 협업의 규범, 범위는 전기, 전자, 통신, 케미컬의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을 개발하는 데는 반드시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 협업은 코스테갈 오성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협업 체제를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한다면은 절대로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서 뭔가를 이룰 때까지는 좀 더 양보를 하고 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런 일을 갖다가 소홀히 보지 마시고 협업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을 많이 단결시킨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유한 로봇 태권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핸드폰에 로봇과 핸드폰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적인 로봇 핸드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협업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한TV에도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협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매스컴의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높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행정부에 계신 분 그런 분들이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소기업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사장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규제도 풀려고 하고요. 기술 지원도 좀 해주려고 하고 또 기술 닥터 서비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발빠르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사실 과거에 아톰이란 이 로봇 만화가 나왔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가 또 태권브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로봇 스마트폰, 로봇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태권브이 로봇폰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인 규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수반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회장님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 어떤 갈 길, 미래를 이렇게 제시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제시해 보겠습니까? 네.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우리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의 형태를 보면은 대기업과 같이 협조하여서 대기업이 필요한 부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게 주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로 공장들을 많이 나가고 해외에서 제품에 대한 걸 갖다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마케팅에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조를 하다 보면은 그 회사의 규모는 커집니다. 뭐 20억, 몇백억 뭐 이렇게 커지는데 그 뭐 이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는 없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많은 돈들이 정부에서 대출을 받았던 자신의 돈이 됐던 빚을 지게 되고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면 나라에 큰 해나 디메이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 마케팅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소기업도 인터넷 등 여러 가지의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 10년 전부터 물건을 잘 만드는 곳에다가 저희가 공장을 옮기고 저는 마케팅과 개발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익을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마케팅과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저희 더원 방송이 뭐 상당히 여력이 부족한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과 중국 해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좋은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도 개발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송을 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저희 방송을 볼 수 있고 또 저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코스테갈 오성수 회장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성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 현장 코스테갈 오성수 회장님과 함께 중소기업 로보트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중국 산동성 제남시를 방문합니다. 이미 이제 방송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요. 동학그룹 서 회장님 기업을 찾아뵙고 그쪽 기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가늠해보는 취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역시 코스테갈 오성수 회장님께서 동향 취재와 편의 제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일본은 뭐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번에 뭐 중국 방문 예약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네, 동학그룹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그 동학그룹은 그 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룹인데, 연 한 3천억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요번에, 면세점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이 지금 면세점을 만드는 게 붐인데, 거기서 수입하는 제품, 생활용품 및 여러 가지를 다들 수입을 하는데, 제품이 1억 불 정도가 됩니다. 이런 큰 마케팅을 갖고 있는 회사를 갖다 저희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취재도 하셨지만은 동학그룹의 그 실체와 모든 것을 이번에 우리 더한TV와 같이 가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뭐 중국 산동성을 뭐 동향 취재를 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테갈 오성수 회장님과 함께
일본의 로봇 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동학그룹을 통해서 저희 중소기업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늠해 봐야 할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